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 선택과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함수는 20개가 조금 넘는데 객체 선택이라는 게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 별표를 찍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설명을 할 건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기초 관련 영상이랑 함수들 관련 영상에서 AntCell과 SSGet 엄청 많이 사용을 했죠. 오토리스베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객체를 하나만 콕 집어서 선택하는 Entity Select, 그리고 여러 개의 객체를 마우스로 긁어서 선택할 수 있는 Selection Set을 가져오는 SSGe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함수가 몇 개 더 있어요. 밑에 조금 내려보면 NENTCell, NENTCell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AntCell 앞에 N이 붙어 있죠. 여기에서 N은 Nested예요.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값도 조금 더 복잡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AntCell과 비슷하다라고만 지금 당장은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좀 이따가 예를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객체 선택은 이 두 가지예요. AntCell과 SSGet. SSGet에 대해서는 제가 필터까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했었죠. 탭도 따로 마련이 돼 있고 기초 과정에서 설명도 조금 했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AntCell은 그냥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를 선택할 때 클릭한 좌표와 객체의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로 반환해 준다. 요건 하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요번 영상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선택해서 얻은 객체의 이름을 어디에 써먹느냐, 그거에 대한 함수들이 이만큼이 있어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했던 AntGet, 선택한 객체의 정보를 반환해주는 기능이죠. 그 객체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게 AntGet입니다. 그리고 인수에 잘 보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 모르셔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 알아야 될 건 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구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요 함수밖에는 없어요.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자주 사용을 할 거니까 AntGet이라는 거 꼭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요것도 제가 사용 방법은 하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AntDel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del은 delete를 의미하고요. 선택한 객체를 지우는 기능이에요. 선택한 객체를 삭제하는 함수도 AntDel 밖에는 없습니다. 요 외에 ActiveX로 넘어가면 지우는 기능이 또 따로 있고 커맨드문을 통해서 AutoCAD의 Erase라는 기능을 불러와서 객체를 지워도 되기는 하지만 오토리스브의 기본 함수에서 객체를 지우는 건 이 친구밖에는 없어요. 객체를 지울 때 사용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AntDel 그리고 객체의 이름이에요. 요거 한번 그냥 잠깐 써볼게요. 자,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카이에 AntCell을 사용하면 선택한 객체의 이름을 반환받을 수 있었죠.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객체의 이름이 이렇게 반환됐었습니다. 이렇게 반환되는 객체의 이름 앞에 AntDel을 붙여주시면 돼요. 카이의 AntCell이다. 그러면 카이의 AntCell에서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할 거고 그게 Entity Delete에 들어가게 되니까 선택한 객체가 지워지게 되는 거죠.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한 객체가 지워지게 됩니다. 요게 AntDel이에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객체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게 객체의 이름이라는 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카이의 AntCell로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setQ에 A라는 데에 카이의 AntCell로 지정한 객체의 이름을 저장해 봅시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A라는 변수에 선택한 객체의 이름이 저장이 될 거예요. 느낌표 A라고 호출을 해보면 도면 요소의 이름이 반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AntDel에 A라고 이렇게 변수로 한번 받아서 입력을 해줘도 객체는 지워져요. 물론 객체를 직접 선택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객체를 지우려면 여러 개의 객체 이름을 루프를 돌려서 넣어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커맨드문에서 Erase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서클이 있고 사각형이 있다. 요 4개의 객체를 지우고 싶을 때 AntDel을 사용을 하려면
요 객체의 이름을 따로따로 모아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혹은 선택셋으로 만들어서 그 선택셋에서 객체의 이름을 반환받은 다음에 루프를 통해서 엔트대를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ssget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선택셋을 만들어 버리면 erase라는 삭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사용하기 쉬워지죠. 이렇게 선택셋을 ss라는 데 저장을 한 다음에 커맨드 eras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ss를 지워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선택셋을 한 번에 지워주니까 이 방법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그건 만드는 사람의 몫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endLast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endNext라는 기능과 함께 쓰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예제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endLast 같은 경우엔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언제나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반환하기 때문에 인수도 없어요. 그냥 함수로만 사용을 하면 바로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사용을 해볼까요? 지금 도면에서 사각형을 마지막으로 그렸어요. 이 상태에서 endLa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이 사각형 폴리선의 객체 이름을 반환해 줍니다. 그럼 요거의 이름이 진짜 저건지 카에 endCell도 한번 해봐야겠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똑같은 이름을 반환해 줄 거예요. 왜냐? 마지막으로 작성된 게 이거고 그걸 선택해서 이름을 반환을 받았으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endLast라는 기능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이번에는 반환하는 값이 달라졌을 거예요. 앞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요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린 게 요거죠. 그래서 요 친구의 이름을 반환을 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endCell로 객체의 이름을 한번 반환받아 보면 요렇게 560으로 끝나는 요 친구가 반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작성한 객체의 이름을 반환받는 게 endLast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endNext라는 기능은 또 뭐냐? endNext라는 기능은 함수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객체 다음에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반환하는 친구예요. 처음 들으면 이게 왜 필요한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endLast랑 함께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번에는 객체를 싹 지울게요. 아무런 객체가 없죠. 그래서 endLast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면 nil이라고 반환이 될 겁니다. 작성된 객체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가 없는 거고 없으니까 이름을 반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endLast라는 걸 반환받을 수가 있겠죠. 이 endLast로 반환받는 값을 lent라는 last entity다 라는 변수로 받아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느낌표 lent라고 입력을 해보면 지금 방금 제가 작성한 이 선의 객체 이름이 반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몇 개 더 그릴게요. 원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모도 그리고 모도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endNext를 사용을 할 겁니다. endNext를 사용을 하는데 endNext를 인수 없이 사용을 하면 도면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첫 번째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해줘요. 지금 상태에서는 요걸 그리고 요거 요 순서로 그렸기 때문에 그냥 endNext를 입력을 하면 느낌표 lent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이름과 똑같은 걸 반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 기능은 거의 사용을 할 일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에는 이미 객체가 엄청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가 첫 번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객체의 이름을 반환받더라도 그게 진짜 첫 번째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endNext는 인수가 없이 사용할 일이 없어요. 무의미하기 때문인데 물론 도면에 있는 모든 객체의 이름을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endNext부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작성된 객체가 없을 때까지 즉 endNext에 이 네임을 집어 넣었는데 nil이 반환을 할 때까지를 모두 객체의 정보를 다 모으면 전체 도면의 객체 이름을 다 모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ndNext라는 건 인수 없이 사용될 일이 거의 없고요. 이 상태에서 ent, next인데 앞에서 endLast로 저장을 했던 lent라는 변수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반환이 될 거예요. 앞에서 반환받은 값이랑 다른 객체니까 당연히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setQ를 사용을 해서 lent라는 데에 덮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두 번째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해주죠. 그리고
lent라는 값은 원래는 요 객체의 이름이었지만 요 객체의 이름을 반환함과 동시에 요 객체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ent next lent라고 사용을 해보면 요번에는 세 번째 있는 객체를 반환을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setQ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 요렇게 되고 한 번 더 똑같이 사용을 하면 다음 객체, 한 번 더 사용하면 다음 객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객체가 없으니까 nil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요 과정, 이렇게 똑같은 규칙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복문이죠. 이렇게 어떤 루프를 지나기 전에 현재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객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엔트라스트로 저장을 한번 해두고 그 다음에 리습을 통해서 객체를 수정하고 새로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쭉 자동으로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자동으로 객체를 쭉 작성을 한 다음에 반복문을 엔트라스트와 엔트넥스트로 구성을 해주면 새로 만든 객체들의 이름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모은 객체들의 이름을 갖고 한 번에 특성을 수정을 한다거나 도면층을 바꾸거나 색을 바꾸거나 그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는 거죠. 본인이 만든 리습을 실행함으로써 작성된 새로운 객체들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트라스트와 엔트넥스트를 사용을 하면 그런 작업이 쉽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요 두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 기능도 아주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표를 찍어 놓은 기능입니다. 요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기능이에요. 가장 먼저 entudp죠. 여기에서 udp는 업데이트를 의미합니다. 특정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수정하면 그 수정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 때는 리제너레이션을 해주죠. 리젠, 단축 명령어로 R2를 입력을 해서 뷰포트를 재생성하고는 했는데 우리가 수정한 건 객체 하나인데 그 객체 하나만 재생성을 하면 되지 뷰포트 전체를 재생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특정 객체만 재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는 건데 사실 요새는 그래픽카드가 많은 부분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재생성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컴퓨터 성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80년대, 90년대 그럴 때 컴퓨터가 느릴 때나 사용을 하던 기능이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표를 빼둔 겁니다. 알아두면 나쁠 건 없긴 하지만 굳이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적혀있는 readrow라는 거는 이것도 객체를 재생성하는데 여기에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객체의 이름을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redraw라고 입력을 하면 인수 없이 그냥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뷰포트를 재생성해요. 리젠을 썼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능도 객체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객체 한 개만 재생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모드라는 친구예요. 요게 아주 가끔 사용이 되긴 하거든요. 요 모드에는 1, 2, 3, 4라는 숫자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쪽에 써놨고요. 1이면 화면에 표시하고 2면 표시하지 않고 3이면 하이라이트, 4면 하이라이트를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써봐야겠죠? 요 객체의 이름을 가져와서 A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setqa 카의 entset을 사용을 해서 객체 하나의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요 친구가 저장이 됐죠? redraw 그 다음에 A라는 객체 이름을 집어넣어주고 모드로 1을 입력을 하면 요렇게 돼요. 어차피 보이고 있는 객체니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모드에 1이 아니라 2를 넣게 되면 객체가 사라져요. 하지만 객체가 사라진 게 진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컨트롤 A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객체는 그냥 있어요.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진 것 뿐이고요. 화면을 재생성을 한번 해주면 다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요번에는 2번이 아니라 모드를 3번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빛나게 돼요. 이 빛나는 것도 진짜 객체가 선택된 건 아니고 요게 선택되어 있다라고 그냥 강조만 해주는 겁니다. 리드로우로 강조를 해놓고 화면을 계속 움직이면 어느 순간 바뀌게 되죠. 모형이 재생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잠깐 동안은 유지가 되지만 리젠을 한다던가 그런 뷰포트를 재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하이라이트가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를 강제로 풀고 싶다. 그러면 모드 4번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풀리게 되는 거죠. 이 리드로우라는 기능 자체는 이 정도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미 오토캐드의 기본 기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어떤 기능이냐 하면 nCopy라는 기능입니다. Nested Copy, 중첩된 객체 복사라는 기능이죠. 아주 옛날에는 이 기능이 익스프레스 툴스에 있었어요. 이 기능에서도 방금 보여드렸던 리드로우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블록 안에 있는 객체를 복사하는 기능이라서 객체들을 쭉 선택해서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블록 안에서 원만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에 nCopy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객체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객체만 강조 표시됩니다.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고 있는 게 리드로우의 3번 모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nCopy에서는 사실 밑에 있는 nEntCell이라는 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하자마자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고 있는데 ESC를 눌러서 기능을 중간에 취소를 하면 이미 객체는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블록 밖으로 객체를 복사해 놓고 그 새로 생긴 객체에다가 리드로우를 건 거죠. 이런 기능도 리습을 활용을 하면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리드로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리드로우는 인수 없이 사용을 하면 전체 뷰포트를 재생성하고 인수로 객체의 이름만 지정을 하면 그 지정한 객체만 재생성을 하고 모드까지 사용을 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걸 제어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꼭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쭉 내려와서 선택셋의 활용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기능들을 설명을 할 텐데 이 선택셋 활용에는 한 개 빼고는 제가 다 별표를 찍어놨어요. 선택셋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했었던 거고 그걸 하나하나 수정을 하는 게 각각의 기능인데 모두 다 알아야만 합니다. 요게 너무 많다 그러면 SS 멤버나 SS set first 요 정도는 몰라도 돼요. 근데 요 정도 add, delete, length, name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선택셋이라는 건 어떻게 만드느냐, SSget을 사용을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었을 분들이 있으니까 SSget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선택셋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실행을 하면 셀렉션셋을 만들어줍니다. 요게 그 셀렉션셋이라는 거고요. 보통 요걸 특정 인수에다가 저장을 많이 하는데 보통 셀렉션셋을 줄여서 SS를 많이 사용을 해요. SSget을 사용을 해서 SS라는 인수에 5개의 객체를 모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요 선택셋에 5개의 객체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정말 잘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요? 원래 가장 쉬운 건 요 친구입니다. SSSetFir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쉽기는 한데 아직 제가 요 SSSetFirst라는 기능을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냥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move를 사용을 해볼게요. 객체를 움직이는데 SS라는 인수에 저장되어 있는 선택셋만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5개의 객체가 전부 다 움직일 거예요. 요번에는 옆에다가 원을 하나 추가해 놓겠습니다. 이 친구를 앞에서 저장했던 SS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SSAdd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인수 없이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괄호로 다 묶여 있죠. 그냥 SSAdd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빈 선택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선택셋을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엔트라스트와 엔트넥스트에다 쓰기 위해서 비어있는 선택셋을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엔트라스트와 엔트넥스트를 사용을 하면 리습이 실행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엔트라스트로 마킹을 해두고 엔트넥스트와 엔트라스트를 사용을 해서 while문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객체의 이름들을 다 반환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반환받은 모든 객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입니다. 리스트로 객체의 이름만 수집한다. 혹은 셀렉션셋으로 아예 묶어버린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셀렉션셋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 eName이고요. 그 eName은 엔트넥스트나 엔트라스트를 사용을 하면 바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아무것도 없는 데에 객체의 이름을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비어있는 선택셋을 미리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을 일단 수집을 해와야겠죠? setQ에 A에 저장을 하는데 카에 엔트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원의 이름이 A라는 인수에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그 A를 앞에서 저장한 이 5개의 객체가 들어있는 SS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SS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객체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A를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선택셋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선택셋이 저장되어 있는 SS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SS에 A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setQSS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셋 자체에 객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실행을 해도 SS라는 데에는 요 원이 포함된 거예요. 다시 한번 mov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원까지 선택돼서 같이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 있고 거기에 객체를 추가해버리는 거라서 다시 setQ로 SS add에 A에 SS 이런 식으로 다시 덮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싹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실행을 해도 선택셋은 합쳐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SS에 이미 A라는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면 선택셋은 그냥 만들어줍니다. 선택셋에 이미 존재하는 객체가 한 번 더 포함된 거긴 하지만 별다른 오류를 반환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알아서 무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객체를 선택할 때에도 이미 선택한 객체를 또 선택을 하면 그 중복 선택된 객체는 알아서 무시를 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SSGet이라는 함수 자체에서 중복 선택된 게 있으면 그거는 무시를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 추가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SSAdd라는 걸 사용을 하면 비어있는 선택셋도 만들 수 있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선택셋에 객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SSAdd와 객체 이름 이렇게 두 가지만 집어넣으면 객체 이름만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선택셋을 하나 만들겠죠. 선택셋에 객체를 추가할 때는 이 친구를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선택셋에서 특정 객체를 빼줘야 될 경우도 생기죠. 그럴 때 쓰는 게 SS delete예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선택셋에서 특정 객체를 뺄 수 있는데 add를 사용을 할 때에는 비어있는 선택셋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지운다라는 건 어디에서 지울 건지와 뭘 지울 건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eName과 selectionset이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객체가 선택셋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서 반환되는 값이 조금 달라요. 선택셋을 만든다거나 객체를 추가하게 되면 무조건 선택셋의 이름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셋에서 특정 객체를 지울 때에는 지우지 못하면 nil이라는 걸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SS를 사용을 해보면 총 6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mov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A라는 인수에는 이 원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SS대를 사용을 해서 원을 SS라는 선택셋에서 빼볼게요. 그러면 처음 실행을 했을 때에는 객체가 잘 빠져서 선택셋의 이름을 다시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빠졌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이동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원이 빠져서 원은 이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SS라는 선택셋에는 요만큼이 저장이 돼 있죠. 그리고 요건 A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A를 SS에서 빼볼게요.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선택셋에 A라는 객체가 없기 때문에 nil이라고 반환을 해줄 겁니다. 앞에서 사용을 했던 거랑 반환되는 값이 다르죠. 이 친구도 조건문의 조건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선택셋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셋의 이름을 반환을 해줬죠. 그리고 더 이상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에는 nil이라고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친구들은 조건문의 조건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SSdel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의 조건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자주 사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XSLength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선택셋에 객체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인수 자체가 워낙 간단하죠. SSLength, 그 다음에 선택셋의 이름 이렇게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SLength, 그 다음에 SS라는 선택셋의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객체가 5개 들어있다. 이렇게 반환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원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SSAdd인데 A에 저장되어 있는 원의 이름을 SS에 집어넣자. 그러면 선택셋에 이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요번에 길이를 물어보면 6개라고 반환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때 SSLength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요번에는 비어있는 객체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SSLength인데 SSAdd, 그러니까 비어있는 선택셋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선택셋이 비어있기 때문에 0개라고 이렇게 반환을 해줄 겁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SS 멤버라는 걸 사용을 해볼게요. 요것도 이네임과 선택셋으로 구조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요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선택셋에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객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선택한 객체의 이름을 반환하게 되고요. 없으면 nil을 반환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구조 자체가 간단하니까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smemb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A에 저장되어 있는 원이 SS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 줄 거예요. 제가 앞에서 ss_add를 통해서 선택셋에다가 원의 이름을 집어넣었으니까 선택셋에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 객체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다시 한번 ssdel을 통해서 a를 ss에서 빼줄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택셋에 원이 들어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요번에는 빠졌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nil을 반환해 줄 겁니다. 객체가 있으면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 주고 없으면 nil을 반환해 주는 거죠. 사용 방법 자체가 워낙에 간단해서 제가 잠깐씩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선택셋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리스브의 구조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 가급적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선택셋에 name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셋에 객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객체의 이름을 반환하는 친구예요. 여기에서 index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제가 위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0부터 시작하는 숫자예요. 1부터 저장하지 않습니다. 0부터 항상 저장을 해요. 객체가 5개 있을 경우 인덱스는 0, 1, 2, 3, 4로 정의가 되고요. 객체가 3개 있을 경우 인덱스는 0, 1, 2로 정의가 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ss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 주게 돼요. 이 친구도 조건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반복문의 조건으로 엄청 자주 사용이 돼요. 자,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지금 ss라는 게 정의되어 있죠. ssname을 사용을 해서 객체의 이름을 조회하는데 ss라는 선택셋의 0번에 어떤 객체가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반환받은 객체로 뭔가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ssdel을 사용을 해서 ssname으로 호출한 선택셋의 0번을 ss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0번 인덱스의 객체의 이름을 조회하면 앞에서 호출했던 것과 다른 게 나오겠죠. 왜냐? 0번 객체는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호출된 객체의 이름을 갖고 뭔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ssdel로 빼주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값을 반환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ssdel로 첫 번째 있는 객체를 계속 뺐으니까 ss 자체가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slength로 ss를 조회를 해보면 객체가 더 이상 들어가 있지 않아서 0이 되는 겁니다. ssname으로 객체 이름을 호출을 한 다음에 ssdel로 0번 객체 이름을 s에서 빼고 특정 기능을 실행하고 다시 빼고 기능 실행하고 빼고 이런 과정을 루프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요. 혹은 setQ에 n에 0이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해서 이 n에 기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setQ n에 1 플러스 n을 사용을 해서 while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n이 숫자 1씩 늘어나게끔 만들어서 언젠가 ssname에 ss에 n이라는 걸 조회를 했을 때의 객체가 비어있을 때까지를 반복하게 만드는 반복문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선택셋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객체에 동시에 기능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씩 객체를 빼와서 특정 기능을 계속 그 선택셋에 모두 반복시키기 위해서 선택셋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서 반복문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ssname도 많이 사용이 되고 ssdel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반복문을 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ssname이라는 거예요. 반복문에 대해선 기초 영상에서 충분히 이미 설명을 했는데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뒤에 x가 붙은 친구예요. 뭔가 x가 붙게 되면 보통 extended, 확장된 기능을 얘기하게 되는데 ssname x 같은 경우엔
지금 단계에서 쓰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 전체 리습의 구문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길도 있기는 합니다. 요걸 사용을 하면 선택셋의 이름을 쭉 같이 반환을 해주거든요. 처음에는 루프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자주 사용을 하게 될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setQ에 SS를 사용을 해서 SS get으로 객체들을 5개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SSName X를 실행을 하고 선택셋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정보가 반환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총 5개의 객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선택셋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이름을 모두 반환을 해준 거죠. 그리고 SSName을 사용을 했을 때처럼 SSName X에 SS의 인덱스의 번호를 입력을 해도 객체의 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반환하는 정보는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객체를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주로 우리가 원하는 건 객체의 이름만 원하니까 3번 항목에 모여져 있는 객체의 이름만 한 번에 모으거나 그 객체의 이름을 가지고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선택 방법과 선택 영역을 사용하는 기능도 가끔 있기는 한데 요거까지는 아직 만드시기 어려울 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SSName X를 사용을 하면 선택셋에 있는 객체의 이름을 한 번의 리스트로 쭉 반환받을 수 있다. 지금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SSSetFirst라는 친구예요. 함수 리스트의 마지막에 보면 SSGetFirst라는 게 있습니다. getFirst와 setFirst는 스펠링이 한 개만 다르지만 기능 자체는 전혀 달라요. SSGetFirst 같은 경우에 오히려 리드로우랑 비슷한 기능입니다. 특히 리드로우에서 3번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와 비슷해요. 차이점은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기능을 종료해준다. 요 내용만 다릅니다. 여러 게시판에 가끔 질문이 달리는 게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기능을 마치게 만들고 싶다라는 글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SSSetFirst예요. 이 기능은 인수가 2개 필요합니다. 그립셋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픽셋이라는 게 선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적어놓은 픽셋 자리에 셀렉션셋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립셋이라는 건 폐기되었기 때문에 항상 nil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SSSetFirst 한 칸 띄고 nil 여기까지는 공식처럼 따라다닌다는 뜻이고요. 뒤에 선택셋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 리습이 끝나고도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기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거죠. 리드로우는 선택된 것처럼 표시만 해줄 뿐이지만 SSSetFirst는 실제로 선택된 상태로 기능을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한번 또 써봐야겠죠? 지금 SS라는 선택셋에 요만큼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SSSetFir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립셋은 nil, 그 다음에 SS라는 선택셋을 집어넣어주고 실행을 하면 객체가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리드로우 때랑은 확실히 다르죠? 리드로우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객체의 이름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모드를 집어넣어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객체가 진짜 선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강조만 해줬어요. 그리고 4번이나 혹은 리젠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강조된 게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SSSetFirst라는 기능은 객체를 강조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선택하고 기능을 끝내줘요. 리습을 실행해서 전체 객체에 뭔가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나면 새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가 있어서 뭐가 새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기능을 만들 때 마지막에 SSSetFirst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객체가 새로 생긴 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SSSetFirst라는 기능이에요.